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원가 회계에 대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용어가 좀 낯설어서 딱 읽을 때 헉 하겠지만 내용은 쉬워요. 됐죠? 자, 한번 봅시다. 1문단. 맨 처음에 뭐가 소개됩니까? 원가 회계라는 지금 정의, 화제가 소개가 되죠. 자, 우리 원가 회계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 중에 하나다. 정의입니다. 여기서 원가라는 것은 뭐냐?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을 한 거야.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됐는지를 알아야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활용한다.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항상 1문단 뒤가 중요합니다. 원가 회계라는 것은 원가를 항목별로 집계해보고 분석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경영활동 진짜 정말 대단한 어떤 회사,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조그만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생각해봐. 빵집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치? 근데 빵집을 하는데 그 빵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어? 재료비도 있죠. 뒤에 보면은 설비 빌려오면 설비도 있겠죠. 임대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빵 하나당 뭘 계산을 해보는 거냐? 원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가 계산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다가 지금 어때? 플러스 내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윤 플러스를 해서 뭐가 나오겠어? 하나당 가격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떠냐면 내가 기업이나 아니면 진짜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뭐는 필요한 거냐? 원가회계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냥 막 생산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비용을 줄여야 될지 내가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뭐냐? 원가회계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뭐 한다 그랬냐? 1문단에서 항목별로 집계하고 분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야. 일단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에서 원가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제조 원가랑 그리고 그 다음 비제조 원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제조 원가라는 건 말 그대로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야. 재료비, 인건비, 뭐 설비, 대여비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리고 끊어요. 비제조라는 것은 뭐냐면 광고비라든가 운반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제조 원가를 제외하면 다 어디에 들어가? 비제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얘네 두 개를 합쳐. 그지? 이거 두 개를 합치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예상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상 수익까지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냐? 판매 가격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럼 원가회계에서 제조원가를 계산을 할 때는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 빵 하나당. 알겠지? 그치? 소금빵 만들었다. 그럼 소금빵 하나당.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단위당 제조 원가라는 것은 뭐냐? 나오죠?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고 발생한 제조 원가 총액. 선생님이 자, 지금 12월 동안에 자, 뭘 팔았냐? 딸기 시루를 팔았어요. 그럼 그 딸기 시루 전체 판매한 량 그죠? 그리고 그 량을 뭐로 그 판매한 매출 있겠죠? 딸기시루 매출 그것을 뭐로 나눈 거냐? 딸기시루 판매량으로 나눈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딸기시루 하나당 뭐가 나오겠어?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근데 한편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기도 한다. 그럼 봐봐요.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가 있었어.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앞에서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로 나눴던 건 원가 행태에 대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항상 뭐 체크를 똑바로 해줘야 되느냐? 기준 체크를 똑바로 해야 돼요. 분류 기준. 왜냐면 분류 기준 장난쳐서 문제 낼 때가 많아. 대표적으로 여기에도 있어요. 몇 번 문제냐? 두 번째 문제. 원가 회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정답 2번이잖아. 원가 행태에 따라서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로 나눈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제 뒤에 나와요. 뭐 나와요? 고정, 그리고 변동, 그리고 세 번째 혼합. 이렇게 나눠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자, 오늘 또 독해 팁이 들어갑니다. 분류하는 게 나올 땐 반드시 뭘 체크해라? 분류 기준을 체크해라. 됐죠?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갈게요. 원가 행태라는 것은 뭐냐면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는 움직임을 말한대. 근데 사실 너무 와닿지 않잖아. 글 읽을 때 뭔지 모르겠으면 보통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그렇다고 생각해. 뒤에 설명이 또 붙어요. 그럼 나오죠. 조업도라는 건 뭐냐?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가. 주로 생산량을 나타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하는데 내가 봐봐. 한 달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설비랑 내가 데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인력이랑 이 모든 걸 활용하면 선생님이 한 달에 딸기 시루를 1000개를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나의 조업도가 80%야. 그러면 내가 1000개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몇 개만 만들고 있다. 800개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한마디로 딸기 시루 공장을 풀로 돌리면 1000개. 근데 80%면 어때요? 800개만 만들고 있다. 이 뜻인 거야. 요게 바로 조업도야. 됐죠? 자, 그럼 결국 일반적으로 조업도와 기업의 수익은 비례할 거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우리 봐봐봐. 선생님이 1000개 만들면 훨씬 이 800개 만들 때보다 더 수익이 클 거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왜냐면 봐봐봐. 잘 봐. 1000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뭔가가 더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알바를 더 뽑아야 된다든가. 알겠지? 그래서 막 비용을 막 따져보면 1000개 만드는 것보다는 800개가 나한테는 더 순이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단위당 제조원가 변화 예측이 어려워.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 맘대로. 알겠죠? 그냥 내 멋대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원가 행태를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로 옵니까? 요 세 가지로 나와요.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이런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이제 쉬워. 고정원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조업도 변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고정비가 제출해. 선생님이 딸기슈를 한 달에 10개를 팔든 20개를 팔든 아니면 100개를 팔든 어차피 고정된 비용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임대료. 그리고 두 번째 빵 만드는데 뭐 시설 설비 빌렸으면 그 설비 빌린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나오죠. 됐죠? 자,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제과점 얘기 딱 나오잖아. 그래서 사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 빵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위당 임차료든 봐라. 거기 단위라는 말이 중요해. 단위당 임차료라는 것은 조업도가 여기다 쓸게요. 조업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단위당 임차료는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딸기 시루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공간을 빌렸는데 거기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알겠죠? 그럼 딸기시루 하나당 고정 비용이 100만 원인 거야. 됐죠? 근데 딸기시루를 몇 개를 만들어요? 10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고정 비용이 얼마입니까? 딸기시루 하나당 10,000원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조업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단위당 임차료, 고정비용 같은 건 떨어지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변동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그렇게 돼. 대표적으로 변동비용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재료비죠.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봐봐봐. 이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와?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어때?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비라는 것은 있잖아. 단위당 재료비는 변화가 없어. 이거는 조업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똑같은 거야. 알겠지? 아까 봐봐봐. 딸기시루에 들어가는 뭐가 있겠어? 재료비 있겠죠? 그것은 어때요? 딸기시루를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하나당 들어가는 재료비는 동일하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원가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얘는 고정 플러스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거기 나오죠? 전기요금이야. 우리 휴대폰이나 전기요금 같은 거는 뭐가 있어? 기본요금이 있고 플러스 쓰는 거에 따라서 더 붙잖아. 그러니까 고정비용 플러스 그다음 무슨 비용? 변동비용이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 단위당 전기요금 같은 거 여기도 분명히 앞에 단위당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 단위당 전기요금은 있잖아. 조업도가 어떻게 될수록 증가할수록 당연히 감소한다. 왜 감소하는 거냐면 잘 봐봐. 일단 변동 비용은 잘 봐. 자. 요거 연결해. 변동은 어차피 똑같아. 됐죠? 근데 여기 고정이 들어가잖아. 근데 고정은 어떻대?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경영관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고정원가 비용이 변동원가보다 높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봐봐봐. 잘 봐봐. 조업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거야? 임차료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 조업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면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 회계에 대한 지문 읽어보았고요. 첫 번째 문제. 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몇 번입니까? 3번. 너무 쉽죠? 비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오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분류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 기준 체크를 똑바로 하자.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우리 봐봐요. 거기 보니까 일단 표 보면 의자 생산량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묶어요. 일단 요렇게 볼까? 목재 구입비야. 그럼 구입비는 재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뭐라고 써? 변동비용이라고 써요. 자, 그리고 공장 임차료랑 기계설비 대여비 묶어요. 그럼 얘네 무슨 비용입니까? 고정비용이죠. 됐죠? 자, 그리고 공장 전기요금은 무슨 비용이에요? 혼합비용이죠. 됐죠? 자, 그리고 묶어요. 목재 구입비부터 공장 전기요금까지 묶어서 뭐라고 하면 돼요? 제조원가.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광고비가 뭡니까? 비제조 원가. 됐죠? 자, 그럼 일단 1번. 1월부터 3월까지 비제조 원가, 광고비죠? 동일하죠? 10,000원. 그리고 2번. 목재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 총액이야. 3월이 높겠죠? 왜냐하면 생산량 곱하기 뭐 하면 돼? 600 곱하기 5잖아. 그래서 3월이 높아요. 생산량이 가장 높으니까. 자, 그리고 3번. 정답 3번이죠.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 아까 얘기했잖아. 혼합비용은요. 어떻습니까? 조업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지? 자, 그리고 4번.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변동 원가의 비중은 고정 원가의 비중보다 높죠. 왜냐하면 당연히 어때요? 얘는 지금 어때? 생산량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5번. 4월에 생산량이 없더라도 어차피 임차료로 발생한 총액은 변하지 않겠죠. 됐죠?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우리 문제. 기억의 이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쉽죠? 3번이 정답. 왜냐? 주업도 높이죠? 그럼 뭐는 떨어집니까? 단위당 고정비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죠?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누다의 의미. 알겠죠? 요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 회계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